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가게랍니다. 도심 속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은 전시나 공연을 즐기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주변의 전시장이나 공연장으로 발걸음을 돌리면 일상 속 큰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곳 대전시립미술관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이색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명 몰입형 아트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오감을 활용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예술을 좀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2010년 운행을 멈춘 경춘선은 7, 80년대 청춘을 보낸 세대들에게는 젊음과 낭만의 대명사인데요. 지금 기차는 멈췄지만 그때 그 역사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진작가 임재천 씨와 함께 경춘선 옛길 함께 둘러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여전히 옛 모습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간직한 공간들이 있다. 다시 카메라를 들고 찾아간 추억의 옛 역사. 기차와 사람들이 오가던 그날 카메라 속 풍경은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지금 여전히 그대로일까? 사실 실망스럽지 않다면 좀 이건 거짓말일 것 같고요. 하지만 그거는 제 욕심이겠죠. 예전 제가 10년 전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있길 바라는 거는 제 욕심일 것이고, 빨라지는 세상에 발맞춰 가는 것이 이치이거늘 마음은 오히려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 간다. 그렇게 발길은 다시 옛 경춘선을 만나러 간다. 북한강을 건너 강원도에 진입하면 처음 만나게 되는 역. 경기도와 강원도의 앞글자를 딴 경강역이다. 경춘선 기차가 마지막 운행을 했던 2010년 12월 20일 다큐멘터리 사진 노동자인 임재천 작가는 경춘선의 간이역들을 찾아다니며 사진으로 담았다. 정말 10년 만에 왔어요. 그래도 여전히 뭐 저런 문 도르래나 그다음에 이거죠 그대로 예전 그대로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영장님이셨잖아요. 네, 그렇죠.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정말. 경강역에 마지막으로 기차가 통과하던 날 근무했던 박용식 역장. 일생을 경춘선 기차와 함께했던 그에게 옛 역사는 고향집 같은 곳이다. 지금 그 근무하시는 그 골봉산역에 비해서 여기가 지금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역사 자체가? 지금은 이제 현 역사는 전부가 크게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옛날 역사는 진짜 아담하고 거죠. 아담하고 아유 이렇게 좁은 데서 좁은 공간에 가득한 추억들.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예 이게 통표라고 이거 그 당시에 역장님께서 저한테 선물해 주셨던 거예요. 단선철도였던 경춘선의 진풍경. 상하행 열차가 안전하게 교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역장과 기관사가 통표를 주고받아야 했다. 예전에 저쪽에서 사진 찍었던 기억 나세요? 네. 나세요? 네. 다시 한번 찍어보시죠. 2010년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한번 찍는 기념사진. 예. 10년의 세월을 되찾은 듯 지난 공백이 10배 더 큰 기쁨으로 채워진다. 경강역을 출발해 백양리역으로 향하는 길. 북한강을 따라 눈부신 억새의 물결이 이어진다. 오래전부터 아름다운 풍경으로 많은 여행객들에게 사랑받아온 경춘선. 백양리역은 황금빛 억새,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내곤 했다. 그 수채화 속에 이제는 기찻길이 없다. 여기 지금 흙이잖아요. 여기가 사실은 선로가 있던 곳이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여기 와서 촬영할 때도 기차가 이제 들어오는 거 이쪽으로 이제 지나가는 거를 제가 여기서 찍기도 했었고 들어오는 걸 찍기도 했었어요. 작은 간이역에도 약속된 시간이 되면 기차는 어김없이 찾아왔다.
기차가 영영 떠난 걸 아는지 모르는지 간이역은 사라진 철로 끝 소실점만 바라본다. 벽마다 이렇게 낙서가 있었는데 그게 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문장으로 백양리역 영원하길이라는 그게 낙서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걸 보고 싶었는데 근데 또 뭐 이런 식으로 또 해놓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메모를 써서 또 이런 게 또 하나 이제 추억이 돼서 이후에 또 10년까지 또 10년 다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떠나는 이들을 위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임무. 그것이 기차든 세월이든. 사실 실망스럽지 않다면 좀 이건 거짓말일 것 같고요. 하지만 그거는 제 욕심이겠죠. 예전 제가 10년 전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있길 바라는 거는 제 욕심일 것이고 백양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은 선로는 사라졌지만은 역사가 존재함으로써 하나의 섬처럼 남아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더 이상 이 길을 달리지 않는 기차를 대신해 옛 선로를 따라 걸어본다. 교행이 불가능한 단선 승강장이었음에도 경춘선 역들 중 가장 명성이 자자했던 강촌역. 청춘들은 청바지에 통기타를 들고 강촌역에 모여들었다. 젊음과 낭만이 가득했던 춘천 가는 기차. 아버지의 청춘이 머물고 그 아들의 청춘도 찾아와 머무는 곳. 마지막 기차가 이 역을 떠나면서 청춘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도 함께 떠났는지 조용한 낙서들의 수다만이 피암 터널을 채우고 있다. 옛 강촌역 바로 아래에는 여전히 청춘을 추억하며 마지막 낭만을 노래하는 카페 사장님이 있다. 가방을 들러맨 그 어깨가 아름다워 옆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활짝 핀 웃음이 내 발걸음 가볍게 온종일 걸어 다녀도 즐겁기만 하네. 선로가 사라진 강촌역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그냥 진짜 너무 아까워요. 예. 뷰도 좋고 예. 추억도 있는 그 추억을 다 없애버린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00원이면 비둘기열차 타고 청량리역 앞 시계탑 앞에 모여서 그다음에 김밥 한 줄에다가 그다음에 뭐 사이다, 콜라 들고서 또 내려와서 자판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런 데 와서 또 카페 와서 딱 커피 한 잔 마시고. 하여튼 저는 이 공간은 계속해서 남아있기를 꼭 바라고요. 앞으로 10년 뒤에 와도 이 공간이 계속 존치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복선전철이 개통된 후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유정역. 소설가 김유정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은 SNS 열풍을 타고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인생샷 명소로 떠올랐다. 경춘선의 옛 추억을 발판 삼아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는 간이역. 기차가 서지 않는데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안도감이 느껴진다. 여기는 보니까는 이래저래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 보수, 관리하는 역인 것 같고요. 더 온기가 더 많이 느껴져서 더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그 시절을 이 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뜻깊고 약간 아련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한테는. 예, 어떠세요? 저는 요새 최근에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약간 와서 친구랑 같이 와서 좀 놀고 좀 조용한 데서 이렇게 사진도 예쁘게 찍고 하니까 저한테는 되게 위로처럼 다가오는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아요. 수도권이랑 가깝고 네. 그리고
짧으니까 찾은 지도 많다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 같고 그대로 이런 모습도 저희한테 새로운 모습으로 남을 것 같아가지고 네. 더 이상 오지 않는 기차를 기다린 지도 어언 10년. 경춘선의 옛 역사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기억되고 있다. 이 골격 그대로 물론 내부는 많이 바뀔 수도 있겠죠. 어떤 쓰임새가 달라질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이 공간 자체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추억을 공유하고 추억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세대와 세대를 잇는 어떤 그런 가교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시끌벅적했을 그 역사가 지금은 흔적만 남아 그 그리움을 더하는데요. 임재천 작가의 말처럼 기차는 달리지 않지만 세대와 세대를 잇는 추억의 공간으로 오래오래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경주로 떠나봅니다. 음식과 약은 그 근원이 같다는 식약 동원이라는 말이 있죠. 얼마 전 경주에서는 신라 약선 요리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돌아보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경주 보문단지로 함께 가보시죠. 예로부터 전해지는 고서 속 식이요법을 통해 현대인의 건강도 챙길 수 있을까요? 신라 전통 음식 명인 차은성 선생과 함께 잘못된 식습관을 돌아보고 내 몸을 깨우는 약선 요리에 대해 알아보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곳에 프로 먹방러 트로트 가수 마하성이 떴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짜게 먹고 다르게 먹었다고? 야, 나 그냥 평범하게 먹었을 뿐인데. 와, 이거 이상한데 이거. 나도 몰랐던 내 식습관의 문제점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겠죠.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공부 지금 시작합니다. 경주 보분단지에 위치한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 마당에 늘어선 장독대들부터 뭔가 전통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보 가수 마하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쫙 늘어진 장독대 그리고 요 고즈넉한 기아집. 여러분들 장독대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 좀 전통 음식이 있을 것 같고 뭔가 귀한 음식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기 굉장히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여기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냠냠. 신라 약선 음식을 연구하는 곳이자 우리의 전통 음식을 배울 수 있는 체험장이 운영되는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 이곳에서 신라 전통 음식 명인 차은정 선생을 만났습니다. 오너라 오너라. 네. 아, 선생님, 네. 아, 네, 제가 짓궂죠? 감사해요. 네, 네. 아니에요. 아, 근데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네. 신라 시대에는 진짜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너무 궁금한데. 맞아요. 네. 신라는 사실 통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음식 문화의 모든 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선을 알거든요. 네. 약으로 지은 음식. 아, 근데 신라 약선은 또 다른 게 있나요? 약으로 지은 음식이라는 거는 조금 잘못 인식된 것 같고요. 사실은 약이라는 거는 유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선이라는 거는 이제 몸을 얘기해요. 그래서 몸을 유익하게 하는 모든 것이 원래는 약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음식을 곧 약이라고 여겼던 선조들처럼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밥상이 우리 몸을 바로잡는다는 마음으로 정성 가득한 음식을 만드는데요. 오늘은 어떤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지금 요리들이 엄청 많은데요. 지금 어떤 요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오늘은 이제 튀김을 하고 그리고 우리 경상도에서 지금도 전해 내리고 있는 빡빡장이라는 걸 만들고 있거든요. 빡빡장. 네. 근데 튀김이 약선 요리인가요? 그럼요. 우리의 맵쌀가루. 쌀가루를 옷을 입혀서 이렇게 튀기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소화가 잘 되죠. 아, 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이름이 빡빡장? 예쁘죠? 빡빡장. 빡장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빡빡하다. 아. 네, 찌개보다는 더 네. 빡빡하다 이런 뜻인데 신문왕이 왕비를 맞을 때 왕비가 가지고 온 패백 품목에 된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 때는 고춧가루가 없었기 때문에 네. 모든 음식의 밑간을 된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빡빡장도 먹고 싶고 새우도 먹고 싶은데 그쵸. 새우 혹시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아, 예. 큰 걸로 드려야 되겠다. 아, 감사합니다. 요즘에 또 네. ASMR이 유명합니다.
네, 튀김 소리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눈 감아 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먹겠습니다. 마침 이날은 푸드닥터 차은정과 함께하는 치유반상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아성 씨도 빠질 수 없죠. 신라 약선을 바탕으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배움의 시간에 함께 참석해 봅니다. 약선은 검색을 해보니까 약이 되는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약이 되는 음식이라는 뜻은 사실은 한자에 나오는 한자에서의 쓸 수 있는 풀이에요. 칼국수가 매일같이 몸에서 당기지가 않아요. 어떤 날은 돼지고기가 먹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식품마다 가지고 있는 뭐가 다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영양이 다 달라요. 약선이라 하면은 뭔가 약이 되는 음식 같아가지고 약선 음식이 무엇인가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현대인의 키워드가 뭐 웰빙이나 슬로우 푸드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저도 그런 거에 관심을 이제 갖고 싶어서 오늘 이 행사에 동생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음식에 대해 열심히 배웠으니 제대로 이해했는지 즐거운 퀴즈로 확인해 볼까요? 신라 약선 골든벨이 시작됐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산과 요록을 쓴 전순의가 세조 6년에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식의서이자 가장 오래된 식이요법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강의를 열심히 들었건만 고서의 제목이 가물가물. 과연 정답자는 몇 명이나 나올까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정말 여러 제목 많은 게 창기요람, 연찬요계, 듣도 보도 못한 찬료진요, 창기요함. 들고 계세요. 제목 좀 볼 수 있게. 정확한 정답은 리얼요, 참 요가 정답입니다. 네, 여기는 아주 자, 지금부터는 신라 약선 바로 여기 행사 중 제가 제일 기대하던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 어떤 행사냐면 바로 식습관 알아보기 시간인데요. 제가 얼마나 짜게 먹고 얼마나 달게 먹는지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함께 가보시죠.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으니 이제 지금껏 내가 어떻게 먹어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종이컵에 1, 2, 3, 4라고 적혀 있는데 1번 종이컵에 담겨져 있는 액체를 한 번에 홀짝 드셔요. 자, 드셨죠? 과연 우리는 짠맛과 단맛에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었을까요? 제가 정말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코너입니다. 맛의 테스트. 맛 테스트. 네. 제가 짜게 먹는지 달게 먹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간단하지만 내 몸이 어떤 맛에 더 적응이 되어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테스트거든요. 우선 이거 한번 드셔보시는데. 네, 요거를요. 네. 순서대로 맛을 보는 아성 씨, 과연 그의 입맛은 어디에 길들여져 있었을까요? 이 두 중에 나는 딱 이 맛이 좋아하는 게 어느 거? 1번, 2번이라고 보신다면? 저는 2번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2번이 좋아요. 네. 2번은 한국 국민들이 먹어야 되는 나트륨 함량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정해놓은 함량보다도 한 2.5배가 되시는 거예요. 2.5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짜게 드시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다면 단맛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왜? 제가 먹던 맛이 그래요? 너무 좋아하는 맛. 평소에. 사랑하는 맛. 네. 어떡하죠? 근데 지금 아성 씨는 보면 아까도 굉장히 짜게 드셨잖아요. 네. 근데 단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얘기하는 단짠.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단맛도 우리가 이제 인공의 사실은 이건 단맛이에요. 근데 요 앞에 드셨던 거 그거는 시큼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원액으로 갈아서 집에서 믹서기에서 갈아서 나온 주스예요. 제가 지금
이게 찌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네. 마지막으로 내 몸을 위한 건강한 한 끼 치유반상 도시락 체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덜 짜고 덜 달고 소화가 잘 되는 메뉴로 채워진 한 끼. 오늘 배운 신라 약선을 직접 맛보고 느껴보는 시간이었겠죠. 자, 이렇게 신라약산 바로 알기 체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짜게 먹고 너무 달게 먹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짜게 먹지 말고 달게 먹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저 몸처럼.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도시락을 먹어봤는데 그렇게 좀 싱겁게 먹어줘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하고 제 몸이 너무나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한 음식 드시고 올 가을 그리고 겨울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신라 약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겠죠.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재료의 맛과 영양을 살리는 건강한 조리법을 이용하면 그게 바로 약선 요리.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약이 되는 건강한 음식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맵쌀 가루를 묻혀 소화가 잘 되는 새우튀김은 저도 꼭 한번 맛보고 싶은데요.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 몸의 치유를 돕는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번엔 광주로 떠나봅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무대로 24년 동안 탐험을 해온 탐험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김영국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얼마 전 4번째 모터바이크 대륙 횡단까지 마치고 왔다고 합니다. 김영국 씨의 흥미진진한 탐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14,000km의 시베리아 길을 모터바이크로 건너고자 하는 이가 있습니다. 사르르는 추위와 극도의 긴장감,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결국 그는 세계 최초로 시베리아를 횡단했고 숨을 쉬는 한 세계를 꿈꾸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재밌잖아요. 탐험. 경계를 벗어난다는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뭔가 새로운 이야기,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경계를 넘어 유라시아를 건너는 김영국 탐험가를 만나보시죠.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대학 캠퍼스. 여기에 그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유라시아 대륙 횡단 4번째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김영국 탐험가입니다. 러시아 횡단 도로라고 하죠. 여기 뒤편에 이제 보이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1만 킬로에 해당되는 이 도로가 2010년에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제 이 도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아시아와 유럽이 하나의 길로 연결이 됐는데 이 길에 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구축하는 행위를 해요. 저는 이제 이번 행위가 제 개인적으로는 2개의 열매를 얻었다고 봐요. 미국에서 세계에서 최대의 탐험 단체로부터 정의원으로 저의 탐험 내용이 인정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로는 14,000km 간선도로에 대한 자료들이 엄청 촘촘해지고 이 얘기들이 풍부해졌어요. 14,000km를 1,000km 단위로 쪼개서 12개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었죠. 세계에서 가장 큰 유라시아 대륙이 12개의 베이스 캠프에서 전체가 다 네트워크가 됐어요, 저한테. 140일 동안 모터바이크로만 2만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용기 있는 한 걸음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도전이 가능했습니다. 1991년도 12월 달에 러시아가 소비에트였죠. 해체됐어요. 이게 한 나라가 무너진 거죠. 그때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였네요. 그래서 이제 진로 고민을 했었죠. 진짜 도전해야 될 만한 가치가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했는데 마침 소련이 눈에 들어왔고 그 소련은 우리한테 가능성, 기회의 땅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곳 소비에트가 무너진 러시아, 새로운 기회의 땅인 이곳에 어떤 기회 가능성이 있나 이거 확인하러 시베리아를 가게 돼요. 1996년 대학교를 갓 졸업한 그는 모터바이크 한 대에 몸을 실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대륙으로의 진출을 꿈꿔왔던 청년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96년에 정리는 제 시선이 광주에서 서울까지 320km에서 광주에서 모스크바까지 12,000km로 넓어졌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기후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하구나라고 느끼고 왔어요. 그 다음에 2014년에는 내가 탐험가라고 이미 명함을 팠어요. 목적이 있는 탐험이죠. 목적이 있고 내 정체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 주제와 정보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돈이 없더라고요. 시베리아 횡단은 그에게 탐험가로서의 인생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삶을 살게 했습니다. 비가 키우고 햇볕을 달게 만든다. 러시아의 그 도로는 달려도 끝이 없지만 또 한편 단조롭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단조로울 때는 하늘을 보고 달려요. 근데 구름들이 하늘의 변화가 어마어마해요. 그 중에 비를 맞으면서 또 햇볕을 만나면서 이 상처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연이 가르쳐주는 거죠. 소비에트 무너진 후 러시아가 기후 땅이라고 했고 그곳을 내가 직접 확인했잖아요. 이곳에 있는 선배, 친구,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본 세상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죠. 결과는 저 혼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됐어요. 이렇게 노력해갖고 만든 자료인데 그 자료를 나누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그래 좋네라고만 하고 행동이 없어진 거에 대한 화. 그런데 예전에 이걸 탓을 했죠. 왜 세상이 나를 못 알아주나.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 끝없는 길이 가르쳐준 건 때가 있다라는 거. 그와 함께 길을 나서볼까요? 승조야. 너 인사도 안 하냐 형한테? 반가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체인 좀 봐봐. 체인이 나 진짜 이 오토바이에 너무 애정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오토바이 정비 기술이 없어요. 아주 지금 와가지고 일정이 바빠갖고 손을 못 댔는데 우리 동생이 와서 오토바이 선수예요. 정비나 이런 거. 간단한 수리 같은 건 동생이 직접 해준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13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친동생처럼 여기고 있어요. 친구나 똑같죠. 뭐 나이도 비슷합니다. 길에서 만나는. 제 인생은 길과 함께하고 만남도 길 위의 만남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꿈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기관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넓은 대륙을 한번 달려보고 싶었죠. 근데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고 얽매이다 보니까 못 오고 있었는데 형국이 형이 그 시베리아를 횡단을 했다라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좀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고 꿈이 닮아서 더 마음이 갔다고 합니다. 우리 승재 아우처럼 이렇게 많이 정이 가는 친구와 같아요. 모토바이크가. 개인적으로는 젤로 힘들었던 시기에 이 모토바이크하고 인연이 되었고 그 후로 지금 5년이 흘렀는데 5년 사이에 3번을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을 했어요. 그게 이제 다 이 모토바이크를 썼습니다. 14년도에 사람하고의 인연, 그다음에 오토바이하고 인연이 그 해에 다 이렇게 인연이 있는 거네요. 그러죠. 나승재 씨는 본인이 눈여겨봤던 기차협회 주인공이 김현국 탐험가라는 걸 안 순간 그에게 더욱 힘이 되줬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믿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어떤 도전 정신을 주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려운 일을 안 하고 힘든 일을 안 하는데 좀 이런 걸 보고 학생들이 좀 도전 정신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늘 곁에서 응원하는 이가 있기에 그의 탐험 인생이 조금은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모처럼의 휴일 날입니다. 반가운 얼굴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만남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데요. 만나게 되는 주요한 이제 하나의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축적된 자료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펼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상황, 이 현재 환경에 맞게끔 어떻게 이 탐험이라는 콘텐츠를 부여하고 또 이거를 발굴하고 또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좀 촘촘한 이야기를 좀 엮을 계획입니다. 그 유라시아라는 광활한 쪽에 다양한 음식들을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그걸 셰프로서 다시 이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유라시아 횡단을 마치고 오랜만에 만난 이들. 탐험으로 고단을 쓸 그를 위해 특별식을 마련했습니다. 큰일 났네, 사장님. 한 4시간 끓인 것 같아. 4시간? 나 시베리아 당분간은 가기 싫은데 시베리아에 있는 것 같아 지금. 똑같네. 거기서 느꼈던 맛하고. 따뜻한 마음에 참 행복해집니다. 구축된 유라시아 자료들로 그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 계획입니다. 유라시아를 횡단하거나 횡단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베이스캠프에서 문화의 다양한 계층들, 뭐 지리학이든 인류학이든 식물학이든 음악 미술이든 문학이든 다양한 계층과 함께 유라시아 대륙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 콘텐츠, 뭐 영화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이런 작업들을 한번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늘 존재합니다. 낯선 곳으로 간다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걸음,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 한 걸음이 많은 걸 변화시킵니다. 목표가 있고 늘 응원하는 이들이 있기에 그의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모터바이크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영국 씨는 유라시아 횡단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안내자이자 개척자이고 싶다고 하는데요. 김영국 씨의 열정과 도전 정신 응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기에 여행만큼 좋은 기회도 없죠. 우리 주변에도 가볼 만한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후면 충남 청양에서 얼음 분수 축제가 개최되는데요. 얼음 분수로 만든 알프스성과 다양한 캐릭터 얼음 조형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12월에 걷기 좋은 길로 태안의 해변길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1코스 바라길은 기암절벽과 해안사고가 잘 어우러진 여행길로 낙조가 특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일상에 쌓인 스트레스를 파도와 함께 날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